자바스크립트 객체 쪽에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객체로 하면 이미 이제 자바에서 객체를 많이 다뤘죠. 그래서 뭐 객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객체 이름 오고 그죠?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객체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객체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이라는 도트 연산자가 오고 그 뒤에 이제 필드나 그 메소드가 오는 형태로 부터 이제 우리가 객체를 씁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그죠? 그 자바스크립트는 뭐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걸 쓰지 않고요. 뭐 우리가 객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함수 만들어서 쓰는 걸 가지고 객체라고 하네 뭐 그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쓰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객체 한번 볼 거고 만들어서 쓰는 것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배열도 객체입니다. 하나의 이제 객체. 우리가 이제 타입 오브 연산자 사용해서 자료형을 보면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제공되는 그런 이제 내장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데이트 객체 이렇게 해주고요. 그 중에 데이트 객체 날짜 관련해서 그다음 이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도움입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서 객체 모델은 실제 이제 jQuery를 쓰지 않았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그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쓰기 위한 프레임워크이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jQuery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주로 이 jQuery에서 뭘 하냐면 객체를 다룹니다. 객체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jQuery에서 해요. 그래서 요 문서 객체 모델 쪽 요 내용은 실제 이제 요 개념을 좀 아시면은 jQuery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자바 시간에 요런 내용 많이 봤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동차 객체 모델링을 해보면 자동차의 속성,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자동차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는 뭐 모델명, 연비, 색상, 도어 수 뭐 이런 것들. 자동차의 기능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뭐 시동 걸기, 속도 내기, 멈추기, 변속 가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의 기능. 그럼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속성에 관련된 요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런 형태로 어떤 이제 카라는 객체를 만들고 카라는 객체에 뒤에다가 점 붙여가지고요 속성 이름 그러니까 모델명,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속성에 해당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떤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cat name은 소나타 이렇게 돼 있죠. 문자열로 이렇게 속성에다가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자바에서 필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여러 개 이렇게 익히시다 보면 벤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회사 그 언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배포하고 하는 회사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이게 용어를 조금 다르게 써요. 비슷하게 뭐 이렇게 비슷한 의미인데 다르게 쓰는 뭐 여기 어떨 때는 애트리뷰트로 쓰고 어떨 때는 뭐 필드라고 쓰고 뭐 그죠? 좀 뭐 차별 이렇게화해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좀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속성들은 이렇게 객체 이름 카 뒤에다가 점 붙여 가지고요. 예, 네임, 스피드, 컬러, 도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했을 때는 자, 시동 걸기 cat.start. 자, 보통 이제 메소드라고 하죠. 메소드는 메소드 명 뒤에 소갈로 요렇게 붙습니다. 그죠? 예, 붙고 속도 내기는 뭐 엑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멈추기는 브레이크. 예, 변속하기는 트랜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이 컴퓨터 세계에 컴퓨터 안에 이제 집어넣을 때 자, 이제 객체 지향 모델로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속성과 기능으로 개념을 나눠 가지고 이제 코드로 표현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표현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 한번 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 객체, 다음에 내장 객체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사용자 정의 객체는 직접 만들어 쓰는 걸 얘기하죠. 내장 객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제공하는 겁니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뭐 요 설명에 사용자가 직접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사용자 정의 객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카, 하우스, 호텔 뭐 이렇게 객체 만들어서 쓴다. 자, 그다음에 내장 객체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정의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요런 이제 객체들이 있다. 그래서 뭐 데이트라는 요런 객체. 앞에서 예제에서 그 요일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요런 거 이제 사용해 봤습니다. 데이트 객체 사용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레이. 자, 배열 만들 때도 요 어레이라는 객체. 그러니까 용어가 클래스라는 용어는 안 써요. 클래스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그리고 뭐 생성자 이런 표현도 안 써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그냥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뭐 그런 건 우리가 자바를 했기 때문에 자바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영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자바를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자바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괜히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예. 자바라는 언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설계도 위에 만들어진 다 설계도 나온 상태에서 100% 방영해서 만드는 그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자바 개념, 그게 이제 표준화기보다 그게 이제 객체 지향 오리지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막 따로 외우시려 하지 마시고 자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사용해서 객체 만들어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객체 종류. 요 내장 객체 뭐 오브젝트, 어레이, 데이트가 있다 했는데 내장 객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고 해서 봄이라고도 읽어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모델. 자, 그 봄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웹 브라우저의 각종 요소를 객체로 표현한 겁니다. 봄. 웹 브라우저의 그 부분 브라우저의 어떤 브라우저도 만들 때 모듈화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부분 자, 이제 그 브라우저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 객체를 이제 표현한 게 브라우저 객체 모델 봄이라고 하고요. 오브젝트 모델에서 브라우저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객체 모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서 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돔은 앞에 이제 이게 다큐먼트예요.
문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하실 때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 내용창에 뜨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를 사용하셨냐면 다큐먼트라는 객체 사용하셨죠. 예, 다큐먼트라는 객체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걔가 최상위 예요. 최상위 문서 객체 모델에서 최상위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 다큐먼트라는 객체 그 모델로 실제 브라우저 내용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문서의 각종 요소들을 객체로 표현한 게 자,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다, 돔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역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해서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전체에 사용되는 내장 객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JSP에서 뭐 아웃이라는 거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출력할 때.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리퀘스트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우리가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객체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역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합니다.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그래서 요거 이제 구조를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출력한 거죠. 계층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이렇게 이제 자바 사용자 정의 객체가 있고 내장 객체가 있다. 그리고 요 내장 객체는 다시 봄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 있고 돔이라고 하는 문서 객체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역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어레이, 펑션 같은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전역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내장된 객체다. 전역 자바스크립트 객체. 그리고 브라우저 이게 봄을 보시면, 브라우저 객체 모델을 보시면 여기에 어디선가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케이션 같은 거, 로케이션, 그 로케이션 객체가 브라우저의 주소창 그 영역 그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 그 주소창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객체 href 속성의 값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그 값이 이제 인터넷 주소가 되겠죠. 해당 주소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이제 객체들을 쓸 수 있다. 뭐 내비게이터, 그 외에 내비게이터, 스크린, 다음에 뭐 히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XML, HTTP 리퀘스트. 요거는 이제 그 AJAX 쪽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돔에 다큐먼트가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화면이 좁아서 이게 다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요 다큐먼트 밑에 하위 객체들이 이렇게 쭉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자, 용어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바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돼 있죠. 그럼 여기서 바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보통 이제 변수나 배열선을 할 때 앞에 바 붙이죠. 그리고 이 바라는 게 그 블락 안에서 사용할 때 지역 변수로 취급이 되고, 바가 안 붙어 있으면 전역 변수로 취급됩니다. 선언될 때.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은 설명 들어도 또 지나가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객체 변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바에서 참조 변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객체가 힘 영역에 만들어지면 그 해당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주소, 힘 영역에 만드는 주소를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자바에 참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객체 변수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조 변수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시는. 그리고 그 이퀄기호는 이제 대입 연산자로 쓴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갈로 이렇게 시작됐죠. 블락이 이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중갈로 세미콜론. 예, 세미콜론이 문장 마지막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VAR부터 이 세미콜론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 보통 이제 자바 객체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는 필드라고 그러죠. 필드하고 메소드를 정의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어떻게 객체를 만들어 쓰느냐, var 카 해서 중괄로 열고, 자 네임 콜론 소나타 돼 있죠. 요게 이제 네임이라는 게 속성,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 요게 이제 요 속성에 대입되는 값, 초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가 여러 개죠. 그러면 자 속성명 콜론 속성값, 요 쌍으로 해서 쉼표를 구분해서 내가 필요한 속성 개수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는 네임 속성, 스피드 속성, 컬러 속성, 도어 속성, 네 가지죠. 자 그리고 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옴표 없이 이렇게 이제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부분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메소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있죠. 메소드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 콜론 돼 있죠. 요 스타트가 메소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가 메소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내부적으로 이 스타트도 이 속성이에요. 속성인데 이 속성이 어노니머스 펑션이라고 해서 요 이제 이름 없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제 메소드라고 그러죠. 자바에서, 그죠? 자바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건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행할 때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요 함수를 실행합니다.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메소드라는 단어도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객체 만들 때 메소드로 이렇게 함수를 메소드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함수를 가지고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요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객체 안에 있으니까 메소드겠죠. 보통 이제 클래스나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로 이제 호출할 때는 요 메소드 이름을 사용하고, 이것도 이제 리턴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this.speed 더하기 10. 자, this라는 요 그 키워드는 보통 이제 필드를 표시할 때 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is.speed 했으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is라는 게 현재 객체, 요 카 객체의 speed라는 속성의 값에다가 100이니까 가져와서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해서 리턴해라. 그럼 110이 리턴이 되겠죠. 요 이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접근해서 쓰는 방법이죠. 객체명 점 속성명, 그래서 카.name, 카.speed, 카.colo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요 표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에 연상 배열, 연관 배열을 했었습니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관 배열, 연상 배열 쓰듯이 이렇게 이제 카 대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이제 네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 스피드라고 들어가 있고 컬러, 이런 식으로 객체의 요 속성 이름을 대괄호 우리가 이제 연상 배열 인덱스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표기로 속성의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든지 값을 읽어온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죠.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그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한다는 용어가 딱 이제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당연히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무엇을 제어하느냐? 여러분들이 만드신 HTML, 여러분들이 만드신 CSS 있죠? 예, 그 내용을 프로그램상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값을 변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HTML이나 스타시트를 바라볼 때요, 객체로 바라봐요. 관점이 이렇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모르고 HTML하고 스타시트만 공부를 했다 하면요, 그걸 객체라고, 자바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HTML하고 스타시트 하면 HTML 스타시트 사용해서 홈페이지 만들 수가 있구나, 정적 홈페이지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고 끝나죠. 태그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단까지 이렇게 배우면, 자, 기존에 배웠던 HTML과 스타시트를 하나 이제 객체로 바라보고 그 객체를 접근해서 내용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방법에 보면 inner HTML 속성 이용되어 있는데, HTML 태그는요, 모든 태그는 이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HTML 태그는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 inner HTML 속성은, HTML은 대부분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되어 있죠. 시작 태그와 그러니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있는 HTML 태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inner HTML 속성입니다. 그 영역에 있는 내용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inner HTML.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요 옆에 여기 보면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요, carName이라고 되어 있죠. 자, getElementBy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큐먼트 객체, 요 다큐먼트 객체는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화면에 뭔가 출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문서입니다. 문서.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는데 브라우저 창에 그 내용 창에 출력되는 게요, 하나의 다큐먼트 객체예요. 그러니까 HTML 문서를 여러분들은 파일을 만들어서 브라우저 실행시키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큐먼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큐먼트 그 내용창, 그 전체 영역이 다큐멘트 객체 영역인데, 그 다큐멘트 객체 영역에 뭔가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소드 썼습니까? write라는 메소드 썼죠. 다큐멘트, 하나의 종이라고 보시면 다큐멘트 문서, 그 종이에 write, 작성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넣어서 출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document.getElementById도, 자, 다큐멘트 하면 그 내용창에 출력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죠? 그 안에 다 포함, 문서 하나 안에, 이 다큐멘트 문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문서 안에 내부에 있는 내용 중에, 자, get element 해라. 자, 이 element라는 거는 이미 다 설명됐습니다. 우리말로는 요소인데 HTML 태그를 우리가 element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로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by id, 태그에 사용하는 id 값을 가지고 엘리먼트, 객체를 get해라 이런 뜻이죠. 객체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객체를 찾아서 여기 가져와라, 리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 가지고 올 때 id 값을 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carN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HTML 문서 안에 이제 carName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있고요. 그 태그를 객체로 해서 가져옵니다. 요 자리에. 그래서 요 이 점 있는데, 점 앞에 부분 있죠. 점 앞에 부분, 요 다큐먼트 점 뒤에 요 get부터 해서 요 점 앞에 부분, 요 자리에 자, 객체가 하나, carName이라는 id 값을 가진 태그, 그러니까 엘리먼트 요소,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nner HTML 돼 있죠.
그러면 요 inner HTML 이제 속성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inner HTML에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안에 있는 값을 읽어낼 수도 있고. 예. 웹 문서 안에서 아이디가 카메라한다. 예. 카네임인 요소를 찾아서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다. 자, 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jQuery 쪽에 가면 이제 이 형식을 또 안 써요. 예. 요거를 이제 아이디로 가지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태그로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요소를 이제 이렇게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근데 이런 이제 방법이 좀 길죠. 명령어도 길고 길죠. jQuery에서 요 똑같은 명령이 시행하는데 명령어가 짧아져요. 예. 자, 아래쪽에 이제 텍스트 컨텐트 이제 속성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컨텐트. 예.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carName 해가지고 요 객체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요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요게 이제 cname이라는 게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할당된 참조 변수. 그래서 cname.textContent 하면 뭘까요? 여기 앞에 게 요게 carName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겠죠. 객체의 텍스트 컨텐트 속성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웹 문서 안에서 아이디가 carName인 요소를 찾아서 carName 변수에 반환한 후 carName이란데 cname이죠. cname으로 변수에 변환한 후 cname 변수의 내용을 출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예제가 있죠. 요게 자바스크립트 이제 객체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body 태그 안에 p 태그 있죠. 문단 만드는 p 태그가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리고 id 값이 바1, 바2, 바3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단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내용이 없고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자, 요 스크립트에 보면 바카는 해서 요게 이제 자, 네임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어 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중괄로 이렇게 열고 중괄로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이제 속성 콜론 속성값 여기서 나열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소드는 없고요. 자, 위에 요 형식입니다. 요 형식. 이건 이제 세로로 써서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식이에요. 요걸 이제 가로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펑션이라는 어노니머스 펑션 익명함수 부분을 사용해서 메소드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없어서 다른 건가 하는데 메소드 없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바 할 때 메소드 없이 퀼드만 있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죠? 메소드 없이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속성만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카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카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속성은 소나타, 스피드라는 속성은 100, 컬러라는 속성은 화이트라는 이런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 카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 아래쪽에 다큐멘트 객체는 앞에서 최상위 동 객체 최상위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실제 브라우저 내용창에 출력되는 그 문서가 다큐멘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다큐멘트 객체에 그림 그릴 때 보면 이제 도화지 위에 그림 그리죠. 그러면 이 다큐멘트라는 게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화지가 실제 여러분들 브라우저 내용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 다큐멘트 요게 문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큐멘트 객체에 get element by 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id 값이 여기 이제 var1인 객체를 가져와라 돼 있죠. 위에 보시면 id 값이 var1인 p 태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객체로 요 자리에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자, 요 첫 번째 문단 태그에
문단 태그 요것을 이제 객체로 바라보니까 이 객체의 inner HTML 속성에다가 자동차 이름 콜론해서 카 갈로 열고 네임. 자, 요거는 우리가 연상배열처럼 객체의 속성을 접근할 때 요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 객체에 대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 안에 네임 하면 네임 속성 카 객체의 네임 속성의 값을 자동차 이름이라는 제목 뒤에다 붙여서 문자를 붙여서 어디 집어넣습니까? inner HTML 속성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 inner HTML을 가지고 있는 객체는 뭐예요? var1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요 p 패러그래프 문단 태그입니다. 요거를 이제 객체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객체의 inner HTML 속성에다가 자동차 이름 이렇게 이제 출력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아요. 패턴이 그죠? get element by id by 해가지고요. 두 번째 문단 태그 객체 가져와서 자 inner HTML 속성에다가 자동차 속도 문자열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car.speed 했죠. 카 객체의 스피드 속성 값을 문자열로 연결해서 inner HTML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var3 요거 이제 get element by id이기 때문에 id가 var3인 요 p 객체를 엘리먼트 요소를 가져와서 inner HTML 속성에다가 자동차 색상 요렇게 이제 문자열을 만들죠. car.color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car.name, car.speed, car.color 다 여기 위에 보시면 car라는 객체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nata 100 화이트라는 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제 이제 p 태그 안에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아무것도 없죠. 내용이 문단 안에 내용이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세 개의 문단에다가 각각 자 inner HTML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객체들이 여기다가 문자열을 다 이렇게 조작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가 자 제어할 요소를 찾아서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에서 설명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쓰면 HTML을 제어할 수 있구나. 없는 내용도 만들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죠? 있는 내용도 빼올 수도 있어요. 삭제하고 수정하고 뭐 다 됩니다. 추가하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제입니다. 객체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자 var obj는 중괄로 열었죠. 여기 어디서 끝납니까? 중괄로 열고 아래쪽에 보시면 중괄로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요거 이제 연필로 좀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obj라는 객체에 선언한 거예요. 자, obj라는 객체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을 해놨냐면 자, 여기 이제 anonymous 펑션 익명함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익명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익명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요 속성 m1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m1, m2, m3를 속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메소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m1이라는 메소드, m2라는 메소드, m3라는 메소드. m1은 매개 변수 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m2는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고 m3는 매개 변수 2개, a, b 2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요. 자 여기서 p 태그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msg 1, msg 2, msg 3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p 요소를 객체로 가져와서 inner HTML 속성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object ob.m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집어넣죠. 자 여기서 이제 object m1은 호출하면 hello sonata 요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요 hello sonata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 P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 예,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헬로우 소나타라는 글자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P 태그, 원래는 예, 요 P 태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헬로우 소나타라고.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예, 요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예, 요 P 엘리먼트 객체를 예, 찾아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ID 값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ID 값은 중복된 값을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ID 값은 중복된 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ID 예, 속성을 사용해서 예, 객체를 접근해서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M2라는 메소드 호출을 하죠. 예. 자, 여기 매개 변수 하나 가지니까 100을 던져주면 예, 100을 리절트 해서 그대로 리턴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두 번째 이 부분이고, 그죠? 예, 두 번째 부분 이렇게 이제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 값까지는 M3라는 예,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 100과 200을 더해서 결과값을 리턴하죠. 그러면 결과값을 이제 저장하는 거니까 요 결과값이 예, 사이에 이렇게 예, 삽입이 돼서 예,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차 객체 생성하기라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객체를 예,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요 스크립트 태그 위에 P 태그 요것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이디가 카 네임, 아이디가 카 컬러, 아이디가 카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예, 까지는 P 태그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안에 내용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카라는 예,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속성, 네임, 스피드, 컬러, 그죠? 그 다음 메소드는 뭡니까? 스타트라는 메소드죠. 그래서 요 스타트는 자, 요 리턴 값이 있는데 this.speed 더하기 10. 현재 객체는 카 객체입니다, 그죠? 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값 50에다가 10을 더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이제 예, 보시면 cname이라는 변수에 document.getElementById carName 요거는 뭐예요? 바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 객체를 찾아서 예, carName이라는 id 값이 있는 예, 여기 요 놈이죠. p 예, 예, 태그 요소 찾아서 요 객체를 cname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객체 변수라고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 놓은 거죠. 할당한 다음에 요 cname이라는 요 객체 변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점해서 텍스트 컨텐트는 해서 자 cat.name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예, 카 객체의 네임 속성 값을 소나타죠. 예, 여기 소나타 있습니다. 예, 소나타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소나타 값이 예, 요 이제 예, p 태그 사이에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컨텐트, 텍스트 컨텐트로. 자, 나머지도 패턴이 같습니다, 그죠? 예, 나머지도 보시면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요 id 값, 예, 요 이용해서 해당 p 요소를 이제 가져와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예, 객체 예, 변수라고 하는데 참조 변수, 객체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객체 변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예, 여기 이제 할당되어 있는 객체의 텍스트 컨텐트에다가 cat.color 그 다음에 cat.start 있는 거죠. 속성 값을 넣고 요거는 이제 스타트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 값을 집어넣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 스타트 호출했을 때는 예, 스피드 현재 스피드 값에 플러스 10 된 값을 리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0이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죠? cat.color 같은 경우에는 예, 속성이 예, 컬러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 화이트 값이 예, 이렇게 p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예,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 텍스트 컨텐트는요, 앞에서 이 소스에 보면 inner HTML하고 요
텍스트 컨텐트라는 게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그 텍스트 컨텐트에 넣으면 HTML 태그 기호가 들어가더라도 HTML 태그를 일반 문자로 바꿔서 그냥 내용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태그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게 이제 일반 텍스트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이너 HTML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렇게 뭐 헬로 소나타처럼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지만 이 태그 안에다가 자식 태그를 넣을 수 있겠죠. 태그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삽입하면 실제 여기 태그를 넣은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렇듯 때는 이제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inner HTML은 HTML 코드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은 요 들어오는 내용이 일반 텍스트 문장이다. 자, 태그가 아니고 일반 텍스트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속도 조절하기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요 카 객체 선언해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p 태그 두 개를 사용하고 하나는 id 값이 업 스피드고 하나가 다운 스피드죠. p 여는 태그 종류 태그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없지만 아래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실행이 되면 요 사이에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카 객체는 네임 값 속성은 소나타, 스피드 값은 50, 컬러 값은 화이트. 아까 앞에하고 똑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스피드 업이라는 메소드, 다음에 스피드 다운이라는 메소드. 그래서 스피드 업은 자, 현재 필드, 현재 속성이 요 카 객체 가지고 있는 스피드 값에 플러스 10 해서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this.speed 더하기 1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다운 같은 경우는 this.speed 빼기 10 해서 결과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로우 변수에 이렇게 놓고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자, 바 업스피드는 document.get element by id 업스피드.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업스피드에다가 객체를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죠? 업스피드라는 요 id 값을 가지고 있는 p 객체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upspeed.text content. 자, 요 p 객체에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사이에다가 텍스트로,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tekst로 속도 증가 더하기 카 스피드 업 요 메소드 호출한 결과값을 집어넣는 거죠. 요거 요 놈을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문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요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 아래쪽에는 스피드 다운 스피드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다운 스피드. 자, 요 다운 스피드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요 p 요소를 객체를 가져와서 다운 스피드 점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속도 감소 카 스피드 다운. 그래서 요 카 스피드 다운을 호출을 해서 요 현재 스피드에서 빼기 10한 값 40이 되겠죠. 설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두 번째 p 태그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실제 코드 만들 때는 p 태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제어를 해서 요 p 태그의 내용을 만든 다음에 요 카라는 객체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p 태그 안에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때 이제 텍스트 컨텐트라는 자, 객체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차 속도 제어하기라고 해서요. 이제 뭐 소스 코드는 길어지지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해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자, 요 var 카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세미콜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 자, 요거 필드죠. 속성입니다. 그죠? 네임, 스피드, 컬러. 그 다음에 스피드 업이라는 메소드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펑션 해가지고 중괄로 열고, 예, 열고 닫고, 뭐 요거는 if 문이니까, 예, 요 컬러라는 메소드가 아니고 스피드업이라는 메소드가 여기서 끝나죠. 그 다음에 스피드다운이라는 메소드가 여기서 끝납니다. 예. 자, 임명함수 형태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요 속성 명이 메소드 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속도를 증가하고 감소시키고 하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예. 만들고 300 이상 스피드 값이 올라가면은 50으로, 예, 만들어 버리고 0보다 작은 스피드 값이 들어오면 되면 0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정해놓고, 예,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값이,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뒤에 이제 요거 이제 두 줄로 돼 있지만 두 줄로 돼 있는데 이걸 한 줄로도 만들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객체 이렇게 가져오고, 그죠? 업스피드 객체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업스피드 요 부분이죠. 가져오고, 예,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속도 증가하고, 예, 카 스피드업 100 해가지고요, 결과값을, 예, 이렇게 집어넣죠. 예,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아래쪽에 요 부분은, 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스과도 다른 거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속도가 300, 예, SP가 속도죠. 300 이상이 되면 속도를 50으로 만들어주고, 0 미만이, 속도가 0 미만이 되면, 예, 속도를 낮췄을 때 미만이 되면 0으로 만들어주는, 예, 요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